뉴스야 시간입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허경영 닮아가는 정치권으로 하겠습니다. 예, 허경영 대표죠. 네. 예, 이번에도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, 네. 뭐 이번에는 어떤 특이한 얘기 없었습니까? 예, 국가혁명당 대표죠. 허경영 씨는 이번에도 파격적인 공약을 역시 들고 나왔습니다. 예. 대표적인 게 미혼자에게 연애 수당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연애 공영제 실시입니다. 연애하면은 매월 20만 원, 출산하면은 5천만 원, 결혼하면은 3억이야. 이걸 준다 이 말이야. 그런데 이 왠지 예전만큼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. 그러게요. 이 명목과 액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또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청년 수당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. 뭐 최근에는 다양한 명목으로 코로나 지원금까지 주고 있어서 그런지 허경영 씨의 공약이 뭐 이렇게 파격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질 않네요. 그렇죠. 특히 아까 보셨던 이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, 사실 15대, 17대 대선 출마 때 허 씨가 이미 내놓았던 겁니다. 그런데 그 사이 주류 정치권에서도 비슷한, 심지어 그보다 더한 주장이 나올 정도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.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. 아이 낳으면은 1억 주며 기르겠다. 총리님 어떻습니까?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억을 준다고 그러셨나요? 예, 허경영 씨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책은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. 예. 과거에는 미쳤다고 했는데 허경영을 다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. 네. 이 허경영 씨가 시대를 앞서가는 건지 나라 전체가 이 포퓰리즘에 물들어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. 그렇습니다. 이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. 이 대상과 보상액이 모호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조차도 이 법안 비용 추계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또 재원 마련 방안도 국채 발행 등 결국 나라 빚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입니다. 그러니까 재원 마련 이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는.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책임을 지고 사기업들 정도에서 여력이 있는 분들은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. 결국엔 돈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결국 그게 다 이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고 이게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. 바로 이 점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 허경영 닮아가는 정치권의 느낌표는 공중부양과 경기부양의 차이로 하겠습니다. 이 허 씨는 과거 축지법을 쓴다, 또 공중부양을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. 이 경기부양, 보편복지 등을 이유로 정치권이 각종 법안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, 또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은 공중부양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? 예, 공중부양하는 거 보셨나요?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. 예. 예,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어묵 가게는 선거 맛집으로 하겠습니다. 예,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이제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우상호 의원까지 지금 어묵을 먹고 있는 장면이네요. 그렇습니다. 이 함께 남대문 시장을 찾았었던 건데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. 자료에 따르면 어묵은 진시황 때 나왔대요. 이게 어묵의 시작이다. 새로 갈았어요. 이분이 부산식품위원장. 아, 예, 맞아요. 앞으로 되겠는데? 아, 지금 출출한 시간인데 저 예. 장면 보니까 저도 배가 고픈데 네. 어묵 먹으면서 진시황 얘기까지 나오는군요. 예. 자,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어묵을 먹는 저런 장면이 보도가 되면 아, 이게 선거철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네. 일종의 이제 표를 의식한 퍼포먼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이 현직 의원 보좌관에게 이 시장 음식 가운데서 유독 이 어묵을 먹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. 한 접시씩 시켜야 하는 떡볶이나 순대보다 양도 적고 또 빨리 먹을 수 있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가 이게 편한 데다가 고춧가루나 이런 게 이빨에 묻을 일도 없으니까 좀 예.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. 예, 그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요. 박근혜, 이명박,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들도 예외가 아니었고요. 이 현재의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도 과거 어묵을 먹었던 모습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.
형님 맛있게 드시네. 박수. 부산 사람이어서요. 부산 어묵 유명합니다. 거의 다 계산해보세요. 10개쯤 될 것 같은데. 예, 푸드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는 이 우리나라 정치인은 선거 때면 이 시장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어 보도한다면서 이 왕정 시대 민정 시찰의 유습이 아닐까라고 비판을 했습니다. 예. 뭐 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햄버거 같은 거 먹는 장면들이 자주 보도되고는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우리나라 외국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서민 음식을 먹는 이유 결국 이 소탈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텐데요. 예. 하지만 이 자칫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죠? 네, 저 앞에 간장 발라서 드세요. 그래? 발라서 잡으세요. 이후에 이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이 황 전 대표의 리더십을 꼽으면서 어묵에 간장을 찍는 것도 어색했다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. 예. 뭐든지 진심이 없으면 유권자가 먼저 더 알아보더라고요. 네. 자,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. 어묵 가게는 선거 맛집의 느낌표는 많이 먹었다 아이가로 하겠습니다. 예.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요. 이 많이 드셨으니까 서민들 살림살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뭐 마무리가 좀 어색하네요. 뭐 어묵 묵었다 뭐 라인 맞춘 거죠? 예.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. 네.